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 파이썬의 서치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웹 프로그래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웹 프로그래밍 두 번째 시간이니까 실제로 파이썬으로 웹 프로그래밍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으나 웹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HTTP라고 하는 웹의 기본 프로토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HTTP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네이버란 사이트에 접속을 어떻게 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일단 브라우저를 실행하신 다음에 이 웹주소 또는 뭐 이렇게 웹주소 검색 또는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요런 곳이나 아니면 요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네이버라고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검색 결과로 나오는 이러한 그 링크를 눌러서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네이버에 접속하는 방법이 이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려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접속된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주소, 뭔가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주소들이 있습니다. 이 주소를 우리가 UR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면 이렇게 URL, 네이버를 가리키는 URL 주소를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웹브라우저 주소줄에 그냥 네이버닷컴만 쳐도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검색을 해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검색을 통한 접속이 아니라 URL 입력을 통해서 우리가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한 구성 요소가 있죠. 뭐가 필요하죠? 웹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뭐 웹브라우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 브라우저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구글 크롬 브라우저 같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웹브라우저는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쓰시면 돼요.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런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당연히 그런 사이트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URL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URL을 가지고 웹사이트에 접근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웹브라우저에 우리가 네이버닷컴 이게 아니라 그냥 네이버를 치든 뭐 검색을 하든 URL을 직접 입력을 하든 사실은 그 내부에서 뭔가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냐면 HTTP 메시지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서버로 보냈다가 서버가 다시 HTTP 메시지를 주게 돼요. 그래서 웹서버와 웹브라우저가 통신할 때는 뭘 주고받는다? HTTP 메시지를 주고받는다예요. 그래서 모든 웹 통신은 기본적으로 HTTP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HTTP 메시지라고 하는 걸 주고받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뭐 요청할 때 메시지 형식 다르고 응답할 때 메시지 형식 다르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HTTP 메시지의 구조는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형화가 되어 있냐면 일단 헤더가 있습니다. 헤더들이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헤더 뭐 3개, 4개 이런 식으로 요즘 브라우저들은 기본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헤더들이 쭉 가게 되면은 일단 헤더들을 다 보냈으니까 야 이제 헤더 그만 보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지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위해서 헤더를 다 보냈으면 일단 헤더 다음에 다음 헤더 안 보낼 거니까 일단 빈 줄인 상태로 둡니다. 그래서 빈 줄인 상태로 두고 거기서 한 번 더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헤더와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하나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이제 바디에 어떤 웹서버로 보낼 내용들을 쭉쭉쭉 기술해주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HTTP 메시지는 헤더들이 쭉 나와 있고 보낼 헤더라든가 받는 헤더들이 쭉 정리가 다 되어 있으면 한 줄 띄우고 그 다음 줄에 바디를 적어준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의미로 보시면 얘는 순수 텍스트라는 소리예요. 순수 텍스트는 어떤 기본적인 해석으로만 보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뭐 컴퓨터가 만들어주지 않아도 그냥 사람이 저 HTTP 메시지 나도 만들 수 있어요 해요. 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아도 HTTP 메시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만들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이 정말 그 컴퓨터를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 하시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HTTP 메시지를 그냥 만들지 않아도 다 이런 것들은 웹브라우저가 알아서, 웹서버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웹 통신에는 HTTP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HTTP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크게 요청할 때와 응답할 때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요청할 때와 응답할 때는 약간 좀 형식이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요청할 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이버닷컴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웹브라우저의 주소줄에 직접 따따따따따따따.naver.com을 입력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사이트에 접속할 때 주소를 입력하는 방식을 우리가 get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URL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보낼 건데 그 데이터는 이 주소줄에 노출되면 안 돼. 예. 네, 이렇게 주소줄에 노출되지 않고 서버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포스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서버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get 내지는 포스트 방식 중에 하나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HTTP 1.1 버전에 들어오게 되면서 저런 방식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get과 포스트 방식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get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이 있고 요거 두 개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럼 나머지 방식은 뭐가 있냐? 푸시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가 있고 옵션즈가 있고 그 다음에 딜리트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요렇게 요거 말고 이제 하나 더 있죠. 트레이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여기까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get, post, put, delete 이렇게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럼 나머지 얘들과 얘들의 차이는 뭐냐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는 실제로 어떤 이제 웹서버에 있는 자원을 그러니까 리소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리소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져오고자 하는 정보를 웹에서 리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한 리소스를 우리가 이제 제어하고 싶을 때 쓰는 것이 이렇게 앞에 네 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정보 그냥 받아가지고 와. 네, 그래서 get은 정보를 받아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포스트는 정보를 보낼 테니 신규 생성하세요.
그럼 나머지 풋은 뭘까요? 풋은 네, 풋은 정보를 보낼 테니 업데이트 하세요. 딜리트는 이거예요. 정보를 보낼 테니 삭제하세요. 그럼 나머지 이제 세 개는 뭐냐? 얘는 HTTP 메시지 중에 헤더만 가져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는 HTTP 메시지 중에서 헤더만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옵션즈는 HTTP 메시지에 사용 가능한 방식을 모두 나열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트레이스 뭐냐? 얘는 이제 추적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친구인데 사실 저도 트레이스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앞에 get, post, put, delete, head, options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야 그래도 너는 좀 웹을 배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인식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너 좀 배웠구나 이런 소리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가 웹 서버한테 정보를 주세요,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할 때는 이렇게 네 가지의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제 이해는 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청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요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HTTP의 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서버로 요청할 때는 가장 첫 번째 헤더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돼요. 어떤 식으로 들어와야 되냐면 일단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할 거냐. 그래서 나는 get을 요청할 거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get C라고 먼저 써요. get이라고 쓴 다음에 야 내가 너한테 지금 어떤 주소 요청할 거야 라고 그러니까 URL의 주소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이버닷컴에 어떤 그런 요런 주소를 이제 여기에 있는 정보를 들고 와라 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가장 이제 첫 번째 페이지인 그 루트라고 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루트라고 하는 친구는 슬래시 하나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네이버닷컴이라고 입력하면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주소가 요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래시 URL에 대해서 가지고 와라 데이터를. 그런데 어떠한 버전을 가지고 요청을 할 거냐? 나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버전은 뭘 쓸 거냐면 1.1을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은 이제 get 방식을 사용해서 슬래시 URL, 그러니까 루트 URL에 대해서 HTTP 프로토콜의 1.1 버전을 사용해서 요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이 루트 URL이 어느 사이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사이트인지 명시해주기 위해서 헤더 정보로 호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옵니다. 이 호스트에 헤더 이름을 써주고 콜론 써준 다음에 헤더 값이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헤더 네임이고 여기 이제 헤더 값이 들어오는데 헤더 값은 야 나는 네이버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com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웹브라우저가 알아서 네이버.com에 가서 get 방식으로 슬래시 URL에 대해서 HTTP 1.1 방식으로 요청을 해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을 하면은 이제 서버가 받아서 응답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때 get 방식은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지만 만약에 나는 get 방식이 아니라 나 포스트 방식 요청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트는 get과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합니다. get이 아니라 그냥 포스트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포스트로 바꾸고 호스트까지 동일합니다. 다만 포스트는 정보를 더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더 보내기 때문에 호스트 다음에 엔터 치고 또 한 번 엔터 치고 요 다음에 이제 바디가 들어오게 되는데 요 바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던지게 됩니다. 타이틀이라는 이름에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렇게 써서 보내면 웹브라우저가 웹서버 이 네이버닷컴한테 타이틀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글자를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디가 들어오는 친구들은 포스트 그리고 풋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더 하면 안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많은 어떤 이제 웹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이제는 겟 방식에도 바디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겟 방식으로 요청을 할 때는 바디는 집어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호환성을 위해서는 더 나은 방식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바뀔 수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겟 방식에는 바디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청을 던질 때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요청을 웹서버가 받았습니다. 웹서버가 받았다라는 거는 엔진엑스라든가 아파치 같은 웹서버가 요청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웹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웹 프로그램이 받든 웹서버가 받든 웹브라우저의 요청을 받으면 뭔가 일을 합니다. 자, 어떤 일을 할 거냐?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웹브라우저가 보낸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일을 합니다. 이 적절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요 다음에 나오는 슬래시라고 하는 요 주소 있잖아요. 요 주소에 대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get이라고 하면은 이 URL에 슬래시 URL에 대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가 보통 어떤 형태로 많이 받냐면 HTML 형태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응답을 던져주는 거죠. 응답을 던져주는데 만약에 get이 아니라 포스트예요. 포스트는 서버한테 내가 지금 추가로 보내는 그러니까 바디에 보내는 내용을 가지고 너 뭔가 좀 해줘 이런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웹서버가 이렇게 요청을 받으면은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떤 액션들을 쭉쭉쭉 취한 다음에 다시 응답을 합니다. 자, 이때 응답을 하게 되는데 응답은 요청할 때와 동일한 HTTP 메시지를 가지고 응답을 해요. 이때는 요청할 때와 달리 메서드 방식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지만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정상적으로 처리했어 아니면 나 정상적으로 처리를 못했어 라고 하는 정보를 웹브라우저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나 지금 HTTP 어떤 버전으로 응답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HTTP 1.1 버전으로 응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던져줄 거냐면 내가 지금 너의 요청을 받아서 나 이런 짓을 했어 라고 이제 응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HTTP 1.1 다음에 응답의 상태를 기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응답의 상태는 어떤 식으로 기술을 해주게 되냐면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200 OK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든 응답이 다 동일합니다. 다만 요 다음에 200 OK 같은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런 게 달라지냐면 서버가 정상적으로 요청을 처리했으면 200입니다. 이건 이제 보통 응답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응답 코드는 응답 상태죠. 응답 상태는 기본적으로 응답 코드와
응답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와 메시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둘 중 하나만 보내도 대부분 웹 프레임워크들은 다 알아서 해줘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200 응답 코드와 응답 메시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여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응답 코드와 응답 메시지는 정의가 미리 되어 있겠죠. 그쵸? 여러분 이게 미리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멋대로 짜셔야 돼요. 그건 당연히 모든 웹브라우저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MDN 같은 사이트를 가시면 MDN 사이트에서 응답 코드와 응답 메시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딱딱딱 해가지고 몇 개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큰 카테고리로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00번대가 있고요, 200번대가 있고, 300번대가 있고, 400번대가 있고, 500번대가 있습니다. 자, 100번대는 일단 잊으셔도 돼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200번대는 뭐냐면 대부분 정상적인 응답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웹서버가 웹브라우저 요청에 대해서 나 정상적으로 응답하겠어요 라고 이제 할 때 200번대 응답을 쓰게 되고요. 300번대 응답은 뭔가 데이터에 조금 변동이 있을 때, 변동이 있을 때 우리가 300번대 응답 메시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400번대 메시지는 데이터가 없거나 권한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요청하는 웹브라우저가 적절하게 저 URL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은 거예요. 웹브라우저가 보내지 않은 거죠. 그럴 때 보통 우리가 400번대 메시지의 내용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00번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500번대 메시지는 이 200번, 300번, 400번대하고는 결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서버 프로그램에 심각한 오류가 있을 때 500번대의 응답을 내려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어떤 메시지는, 그러니까 응답 코드는 일단 2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300번대도 여러분 이제 잘 기억 안 하셔도 되고, 400번대 같은 경우는 403, 403, 401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00 이렇게 총 5가지 정도의 응답 코드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200 같은 경우는 200OK라고 얘기를 하고요. 400 같은 경우는 not foun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04죠. 404 not found인데 요청을 했는데 이거 못 찾겠는데? 이럴 때 404를 던져주는 겁니다. 403 같은 경우는 forbidden error예요. 얘 같은 경우는 요청을 했는데 권한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403 같은 경우는 권한 부족일 때 forbidden error라고 써주게 되고요. 401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unauthorized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인증일 텐데, 얘가 권한인가요? 아마 401이 권한인지 403이 권한인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제가 설명 잘못드릴 수 있으니까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forbidden 에러가 아마 접근 제한일 거고, unauthorized 에러가 권한 부족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500은 internal server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다 썼는데 실제로 OK, not found, forbidden error, unauthorized error, internal server error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다 영어로 썼잖아요. 이런 거를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서 이거는 그냥 OK이고 이건 not found이고 forbidden error고 unauthorized error고 이거 제 마음대로 쓴 게 아니에요. 이건 제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HTTP 상태 코드에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응답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반드시 다 적어주든가 아니면 적어도 500, 401, 403 같은 이러한 상태 코드를 직접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상태 코드가 나눠진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낸 요청에 대해서 웹서버가 응답을 준다면, 네, 웹서버의 응답은 HTTP 1.1 버전에서 205K를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헤더가 들어옵니다. 어떤 헤더가 들어오느냐? 네, 뭐 예를 들어서 컨텐츠 타입 같은 게 들어온 거죠. 내가 서버가 보내는 거는 컨텐츠의 타입이 텍스트로 이루어진 HTML 문서예요. 그 다음에 컨텐츠의 뭐 인코딩은 UTF-8이에요. 이런 식인 거예요. 물론 이건 좀 잘못된 헤더인데 이런 식으로 쓰진 않아요. 여기까지는 맞지만 요 값은 틀린 겁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컨텐츠 엔코딩 이게 아니라 아마 어플리케이션 뭐 XHTML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될 텐데 이거 아닌가? 네, 그래서 컨텐츠 엔코딩 어쨌든 들어오게 되고요. 뭐 컨텐츠 엔코딩이라든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웹브라우저가 해석을 하려고 할 때 적절한 내용들이 다 웹서버의 응답 헤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헤더들이 쭉 들어온 다음에 한 줄 띄우고 이제 바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닥 타입의 HTML을 시작해서 HTML 코드 해가지고 쭉쭉쭉 나온 다음에 뭔가 이제 마지막 HTML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응답 메시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답 메시지가 떨어지면은 야, 웹서버가 제대로 일을 했고 나한테 응답을 줬구나, 여기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웹브라우저 웹서버 간에 이제 메시지를 이제 통신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HTTP 메시지를 가지고 통신을 한다. 그래서 요청할 때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응답할 때는 서버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응답을 던져준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HTTP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막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30분이 다 되어 가는데, 마지막으로 강의를 끝내기 전에 HTTP가 뭐냐, 얘가 뭐냐면 영어 이제 이건 좀 생략된 단어고 실제 용어는 이렇습니다.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예요. 그래서 H 가져오고 중간에 T 가져오고 다시 T 가져오고 P 가져오고, 그래서 HTTP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어 책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HTTP 프로토콜이라고. 이거 근데 잘못된 그 표기 방법이고요. 실제로는 그냥 HTTP까지만 쓰셔야 됩니다. 왜? HTTP의 마지막 P가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HTTP를 사용해서 우리가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글을 쓸 때도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웹 프로그램을 할 때는 반드시 HTTP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통신을 한다. 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30분간 열심히 떠들어댔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플라스크 이제 파이썬으로 뭔가 웹 프로그램 하는 거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안 보여드리더라도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